자, 지금부터 우리 파워포인트 3쪽, 10쪽, 그리고 40쪽의 목차 슬라이드에 각각의 제목까지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40쪽의 목차 슬라이드와 56쪽의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저장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지금 급하게 3쪽과 10쪽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있던 동영상의 도형색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도 그 도형의 색은 우리 전부 다 임의의 색이잖아요. 그걸로 좀 할 건데요. 한 5분 정도만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드렸던 그 앞쪽에 있던 동영상 한번 더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조금 빠를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열겠습니다. 저는 A4 문자 할 겁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A4 용지 줄 거고요. 그리고 맞춤 확인할 거고요. 자, 저는 썸네일 부분에 엔터를 쳐서 6번까지 할 겁니다. 2번에 클릭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할 겁니다. 보기,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도형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삽입에 도형 눌러서 저 지금 그리고 만들더라도 그 도형들은 40쪽 보고 있어요. 그거 봐도 뒤에 슬라이드 마스터 도형은 뭔지 보이거든요. 자, 마스터의 기준에 만들 겁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네요. 위에네요. 그대로 둘 거고요. 팔각형. 자, 저는 두 가지 할 겁니다. 뭐 한지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 요 줄 거고 Shift 눌러서 뒤에 도형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없애기 할 거고요. 교재 한 번 더 보니 크기 맞는 것 같아요. 높이도. 그럼 저는 도형 좀 주려고 해요. 제목 글꼴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홈에 가서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 2번은 하단의 로고입니다. 1, 2, 3. 자, 그리고 저는 슬라이드 번호 줄 겁니다. 저 이제 나가면 제 목적은 바로 4번, 그 2번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40쪽에. 그래서 미리 도형들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하긴 할 거지만 저는 모두 적용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할 겁니다. 자, 이제 40쪽을 클릭해서 일단 적을 겁니다. 1.1 자, 여기까지 했고요.
2번 슬라이드 누르면 되죠. 저는 1번은 지금 안 해요. 다 하고 나서 그때 해드릴게요. 6번 다 하고 나면. 자, 2번이고요. 문제를 좀 읽으면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1번은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쁘게 만들어서 목차 작성한다. 글자들은 굴림의 24포인트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도형들은 도형선 없음입니다. 펜 잡으셔서 가로 2번은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처럼 얘도 이제 유일하게 도형들이 선 없어요. 그래서 체크 잘하기. 세부 조건입니다. 1번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을 하는데 슬라이드 6번에 이동하자 합니다. 2번 그림 삽입입니다.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로고 5번을 불러와서 자르기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체크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저는 메모장 실행 좀 할게요. 목차들은 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슬라이드 개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는 지우고 도형 작성하면 됩니다. 자, 요거 체크하세요. 2번 슬라이드는 개체는 필요 없어요. 꼭 빈 도화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체는 지우고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형들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도형은 내려요. 2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형은 첫 번째는 뒤에 도형입니다. 우리 세 가지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입니다. 얘가 첫 번째 도형. 두 번째는 얘도 오각형이네요. 하지만 이 오각형이 얘는 기본 도형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전 이렇게 외우는데 8, 7, 6, 5 어딘가 비슷하다 그죠? 얘가 두 번째 도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삽입 메뉴를 쓰긴 할 건데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글자는 얘입니다. 자, 기본 가로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를 얘기합니다. 저는 굳이 도형을 눌러서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 그 슬라이드 번호 한다고 가본 적 있다고 삽입의 텍스트 그룹 가본 적 있죠? 거기에 가면 있어요. 자, 얘도 유사한 기능들은요. 한글의 4번에 도형 그리기에서 3개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아래로 나란히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능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리면 2번 슬라이드에서 자, 먼저 도형들 작성할 건데요. 저 항상 이런 말 하죠. 주황색 선을 이용하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도형 주위의 흰 바탕에서 글자 범위 잡듯이 드래그하면 모든 도형에 그 맞추어서 범위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도형을 선택하는 거는 자,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는 거고 이건 우리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도형들이 있을 때는 작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형 클릭하는 거는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도형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후 드래그를 하시면 가로로 하시든 세로로 하시면 나란히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뭐랑요? 주황색 점선과 같이 어울리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또는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도형인데 위치만 다를 뿐이지 나는 여기 맞는 거를 여기 놓고 싶다. 그럼 도형 선택해서요. 컨트롤만 누르고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퍼링크 부분도 있고 그림도 있으니 졸대 파일 한 번 더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제 말은 2번 슬라이드고 다 지우라는 거 아니에요. 2번에 보면 여기죠. 제목 및 개체들이기 때문에 이 개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 점선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생겨서 클릭하셔서 선택합니다. 꼭지점 생기지요. 딜리트를 눌러서 빈 화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만드셔요. 자, 그러면 저는 뒤에 있는 오각형부터 만들 겁니다. 자, 헤어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을 찾을 겁니다. 클릭. 자, 저도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쯤으로 해서 그 오각형에 끝나는 지점이 이 목차와 도형 사이쯤이라서 저는 여기쯤까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는 그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할게요. 자, 얘는 옆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겹쳐져 있는 거라서 큼지막하게 해서요. 요 정도로 만들게요. 누르고 드래그해서 너무 높게도 너무 작게도 만들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당하게는 거의 없다, 그죠? 요 정도. 전 요거는 손 안 댈 거예요. 한 번 더. 삽입에서 도형 눌러서 기본 도형에 가서 오각형입니다. 얘의 실제 이름은 정오각형입니다. 네, 여기는 오각형이라 되어 있어서 클릭합니다. 제 눈에 세로가 높은 게 아니라 가로가 높기 때문에요. 저는 요 정도 선에 위치를 할게요. 3개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르고요. 드래그 할 겁니다. 한 요 정도?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한테 지금이 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황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겠지만 점선 부분이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가 높이가 맞나 봐요. 놓을 거예요. 전 여기 2가지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납니까? 뭐냐면 그 답안 작성 요령의 3쪽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시사항이 없으면 글자 색은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저는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마스터는 강제로 흰색을 주었지만 기존은 교재 보시면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빠른 판단 필요해요. 그럼 저는 또 해야 되면 불편할까봐 미리 적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오, 다행이네요. 흰색이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 가로 2번에 도형선 없음이거든요. 그럼 저는 죄송해요. 전 2가지 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는 지금 글자 색이 흰색이고 겹치는 거잖아요. 도형색을 좀 줄 건데 제가 색을 고민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제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누르지 마시고
여기 미리 눌러져 있던 색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2번, 3번 안 해도 돼요. 글자 색이 흰색이 따라올 때는 있던 색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크게 범위 잡아도 되고요. 또는 Shift 눌러서 뒤에 도형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2개 동시에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근데 아마 드래그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네요. 2개 다 되죠? 자, 그럼 저는 도형 채우기 아래 도형 윤곽선에서 클릭을 하고 윤곽선 없음 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까지. 글자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합니다. 삽입에 오른쪽에 텍스트에 가면 첫 번째가 텍스트 상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삽입에 도형 누르면 여기도 있다고요. 근데 또 누르기 불편하면 요거 하셔. 저는 요거요. 얘가 더 권장을 합니다. 누를게요. 얘 누르지 마세요. 그림 누르면 또 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도형과 너무 붙지 않게 하려고 선택점을 보시고요. 오른쪽에 저는 요 정도의 높이에서 할 건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글자 어디에 놓지? 높이가 아니라 가로 너비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는 기본이 아마 18포인트, 10포인트 정도기 때문에 24포인트를 만들려면 좀 더 위에 가야 되겠죠? 클릭해요. 적을게요. 이렇게 한 뒤에 크기 조절할 겁니다. 크기 조절할 건데요. 하자마자 복사할 거예요. 자, 크기가 18포인트네요. 근데 저는 글자를 키웠더니 밑으로 내려가긴 하던데 전 다 하고 또 수정할게요. 클릭을 해서 교재 보니 굴림입니다. 굴림 크기는 24포인트. 내려간 거 보이시죠? 신경 쓰지 마세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자, 도형을 클릭한 후 키보드 손 떼시면 안 돼요. 누르고 2번째 도형을 어디쯤에 줄 건지를 기억하셔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처음은. 이 정도면 되겠죠? 다시 누르고 마우스만 놓으세요. 복사된 거 보이죠? 또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려요. 자, 그랬더니 지금 저에게 나에게 좀 보여줘. 이제 됐네요. 놓을게요. 자, 한 번 더 밑으로 더 드래그. 이게 힘드시구나. 자, 됐네요. 저는 이제. 자, 그리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일단 저는 하고 수정 좀 할게요. 고칠게요. 2번에 3번에 4번에 저는 요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크게 만들어라 했는데 저는 이게 작았나 봐요. 그럼 저 이제 수정을 좀 할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요. 다 잡을 거예요. 1번 빼고. 방향키로 한 게 맞겠죠? 시간이 걸려도. 일단 해볼게요. 제가 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해제를 하고, 또 범위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저는 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자와 도형들이 붙어요. 책에 보시면 마지막에 글자가 밑줄인데 글자가 도형이 안 붙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Shift 누르고요. 내가 고치고자 하는 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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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4개 다 선택됐죠? 방향키로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요. 밑줄 그어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전 조금만 더 내릴게요. 제가 도형을 작게 만든 제 잘못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1번, 2번까지 했고요. 그러면 세부 조건 할 건데요. 1번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라고 해서 6번 넘어가자라고 했어요. 줄 그세요. 텍스트에 거서 위에 문장이라고 또는 범위라고 적어주세요. 라는 말 밑에 범위라고 적으셔야 왜냐면 보통 저렇게 텍스트라고 하시면 진짜 단어에다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커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크 되셔야 돼요. 자, 범위 잡을게요.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을 범위 다 잡으시고 자, 여기서 마우스 위에 올라가면 화살표 생기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하이퍼링크 찾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 나올 텐데요. 무조건이에요. 슬라이드 6번인데 6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현재 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6번 슬라이드 그럼 저는 여기에 범위 잡은 글자, 눌러진 글자, 나온 글자까지 모두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뭔가 메시지가 뜨네요. 확인하겠습니다. 흰 바탕 눌렀더니 자, 파란색 글자에 밑줄까지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도 보면 나오죠. 링크 따라가려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줘 라고 돼 있지요. 잘 된 거 2번입니다. 그림 삽입. 삽입에 그림 누르고요. 이 디바이스. 얘는 아마 슬라이드 마스터 때문에 화면이 바로 나오네요. 그림 5번을 불러오라 그림이네요. 그림 5번을 불러오라 해서 5번 클릭,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얘는 오른쪽 위에 그림 형식이죠. 오른쪽 위에 보면 크기가 있고 여기에 자르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꼭지점이 검은색 선으로 만들어져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 안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누르고 내가 자를 만큼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얘기하자 너무 빡빡 너무 여백 많이 주지 마세요. 놓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도 너무 많이 줬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세요. 다 하고 나면 흰 바탕에 클릭하시고 잘라졌나봐요. 교재에 보니 오각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누르고 드래그. 자, 요 정도요. 요 정도 할까요? 그림이 작으면 요런 식으로 이동해서 크게 키워도 됩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자, 요 정도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40쪽에 실제로는 슬라이드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3번이고요. 그럼 얘는 페이지는 56쪽입니다. 56쪽을 클릭해서 좀 보겠습니다. 얘를 자를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할 거고요. 텍스트들과 동영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얘는 한글의 문서 작성에서 그 문단 번호 기능과 유사합니다.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저는 쉽게 가자예요. 자, 이 수준을 하고 싶다면 범위를 잡아서 탭 하시면 돼요. 이거 경로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되고 저는 요거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작업하다 보니 안 된다 하시면 입력하실 거죠? 타닥타닥. 그러다가 다음 줄 넘길 건데 지금도 보면 지금 두 줄이 없죠? 요거네요. 이렇게 나는 엔터를 눌렀는데 계속 이렇게 수준이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거 지금도 같이 나란히 붙었잖아요. 그럼 이게 요거네요. 서식을 가진 주삽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줄 한 줄 다 따로 앞에 서식이 가졌죠? 이런 건 다 그냥 엔터. 요거는요. 난 여기서 더 뒤에서 더블 클릭에 더 뒤에서 그리고 단어 뒤라고 돼 있어요. 깔 적으시고 Shift 엔터를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어서 입력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런 것들. 자, 동영상인데요. 자, 문제 동영상 삽입이라서 삽입의 동영상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게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동영상이 다른 말로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은 이 장치, 이 디바이스이고요. 마찬가지 얘는 문서 RTQ 픽처의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형식의 재생을 클릭하면 비디오 옵션입니다. 반복 재생, 그리고 자동 실행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입력해주세요.
한글만 하시든 영어만 하시든 다 적지 마시고 대소문자 구별하십시오. 자, 저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적을 때 영어도 적어놨고요. 오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글도 적어놨습니다. 한글도 같이 먼저 하려고 할 건데, 자, 얘는 복사를 하고 한글은 그대로 둘 거고요. 뭐 고치는 거는 모르겠고, 자, 그 부분을 좀 볼 건데요.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쪽 보고 있어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고 텍스트 작성하랍니다. 첫 번째 화살표 문단은 굴림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 체크 문단은 굴림 20포인트 줄간격 1.5줄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위에 영어를 안 적기 위해서 한글을 적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지요. 할게요. 문제지는 보셔야 돼요. 전체 범위 다 잡고 글꼴에 가서 굴림 처리해야 되겠죠?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여기까지가 글꼴이고요. 두 번째는 단락으로 넘어가서 글머리 기호에서 클릭해서 자, 얘는 화살표라는 이름을 가졌을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화살표 글머리 기호 누르면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문제 단락에서 줄간격 1.5줄이고요. 글머리 기호에서 마우스를 4번 이사를 시켜요. 하나, 둘, 셋, 넷. 맞으면 클릭 1.5줄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이에요. 범위 해제를 하고 두 번째 줄부터 다 범위 잡아서 여러분 너무 꾹 누르거나 너무 또 살짝 누르면 안 되시기 때문에 핸드폰 터치하는 정도까지만요. 살짝만 누르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 글꼴에 4포인트가 줄어든 20이 됐고요. 두 번째 문단은 굵게라는 말이 없어서 굵게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한 번 누르면 굵게 실행,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가늘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글꼴 단락에 가서 글머리 기호 삼각형 눌러서요. 문제가 체크 모양이라서 마지막에 있는 화살표의 오른쪽 짝지 이름 얘는 대조표라고 합니다. 클릭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혹시 만약에 저 너무 얘가 영어인 줄 했는데 밑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 개체 부분 있죠? 클릭을 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금만 올려주셔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들어 라는 말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전 조금만 올릴게요. 한 반 정도 올렸어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사를 할 거라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지금
마우스 옆으로 더하기 생긴 거 보이시죠? 해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놓을 겁니다. 붙여도 되겠죠? 한글 공간이 중요한 거지 영어 공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마우스를 먼저 놓고 키보드 놓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한글을 위에 거를 좀 고쳐드릴게요. 이거 영어 안 적으려 한 거 맞죠? 그럼 저는 책 보시면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문단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거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글 영어처럼 세 줄 만드세요. 저기 댐이라는 글자 있죠? 띄워서 딜리트 할 거예요. 그럼 끝. 너비가 작은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럼 뭐 눌러진 상태라서 오른쪽에 꼭지점 3개 보이죠? 두 번째 꼭지점을 누르고요. 가고 싶은 만큼 보내세요. 요 정도 보낼까요? 좀 더 보낼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끝. 다시 이제 한글 파트 누르세요. 그럼 지금 보시면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꼭지점 확인하세요. 그럼 한글은 지금 보면 기능을 갖춘 음악 감상 정보까지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보면 꼭지점이 2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꼭지점을 좌우 화살표가 됐을 때 줄이세요. 줄여서 갖춘가. 자, 이렇게만 보냈는데 책처럼 되네요. 그럼 마우스 놓을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텍스트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세부 조건 읽을게요. 동영상 삽입. 내 PC 문서 ITQ 픽처에 동영상을 불러줘. 자동 실행 반복 재생입니다. 펜 잡으셔서 동영상 삽입은 삽입부터 간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빼기에 반복 재생에 재생 동그라미 합니다. 저 상태 그대로 할게요. 삽입 비디오가 동영상이에요. 눌러요. 이 장치, 이 디바이스, 이 컴퓨터 다 같은 말이에요. 눌러요. 그랬더니 저는 바로 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가야죠. 문제지처럼 내 PC 문서 ITQ 픽처에 가면 동영상 바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경로 찾아가세요. 더블 클릭. 쟤는 동영상이지만 그림이라서 자 이제 오른쪽 위에 따라가세요. 어디? 재생. 반복 재생의 재생이에요. 그룹명 모르겠으면 반복 재생 찾으세요. 비디오 옵션을 못 찾겠으면 반복 재생을 찾으세요. 반복 재생 체크. 자동 실행 없네요. 놀라지 마세요. 숨어져 있어요. 왼쪽에 삼각형 눌러서 자동 실행. 클릭. 끝. 그럼 이제 그림을 드래그해서 교재에 준하는 위치 이동해 주세요. 저는 요 정도 하렵니다. 끝. 넘어가요. 자, 이게 한글 하신 분들 이제 나는 영어 했는데 그러면 영어 가야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범위 다 잡고 홈 글꼴에서 굴림 줍니다.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자, 여기까지는 글자들. 오른쪽에 단락에 가서 글머리 기호 눌러서 자, 화살표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글머리 기호에서 이사 4번 하세요. 오른쪽으로. 줄 간격 찾아서 눌러서 1.5줄.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다 된 거네요. 바깥쪽에 클릭하고 두 번째 줄부터 다 잡으세요. 자, 키보드에 탭 살짝 눌러서 두 번째 수준 만드시고 그럼 위에 확인하세요. 굴림 20인지 책에는 굵게 없네. 굵게 해제하세요. 한 번 더 클릭. 여기까지 끝난 거 아니죠? 마무리 해야죠. 오른쪽에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 후 대조표 글머리 누르면 되죠.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선에 딱 올라갔더니 더하기 생기더라고요.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교재 보셔서 4줄 만드는 상황이라서 밑에 한 줄은 나중에 4줄 생긴다고 생각해서 조금 여유 두셔야 될 거예요. 저는 마우스 먼저 놓을게요. 키보드 놓았더니 복사가 돼요. 자, 저는 단어가 여러 개라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할게요. 마지막까지 드래그하면 혹시 여기 R이라는 글자와 공백이 조금 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글자가 밑에 여기 서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보이시죠?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에 영어 ER 있죠? 요 단어에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때요 이제? R이 딱 붙죠?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한 단어만 남기시고 수동으로 지우셔요. 자, 이제 한글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도 보면 제가 틀리고 있지만 서식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다 드래그 돼요. 클릭해서. 저는 또 제 말 안 듣죠. 자, 드래그해서 한 단은 남기고 자, 지우고 적겠습니다. 자, 엔터 치니까 글머리 생기죠? 자, 이렇게 다 적었고요. 그래도 공간이 좀 밑에 남아있지요? 전 아까 요거를 생각하고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는 영어를 볼게요. 다 맞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글은 아까처럼 다 적어서 옆에 꼭지점 두 번째 거 있죠? 오른쪽으로 점을 드래그해서 자, 요런 식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럼 밑에 넘쳐도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기능을 먼저라서 삽입에 가서 미디어에 비디오에 가서 이 장치를 누를 겁니다. 자, 이제 잘 나오지요? 더블 클릭. 그럼 찾아요. 재생, 반복 재생, 그리고 자동 실행.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56쪽의 텍스트 동영상이었고요.
40쪽의 목차 슬라이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